저는 항상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는 이렇게 눈빛이 저렇지? 개울가에 막 올챙이 알 있고 막 뭔가 점액질 같은 거 많은 그런 느낌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인공와우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와, 들려야! 이러는 거예요. 옆에서 아버지 눈을 봤거든요. 처음 봤어요. 아버지 눈이 그런 거를. 근데 아버지 눈동자가 세상은 편리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편리함을 활용해야 되지만 결국은 저는 몸의 세포의 기억치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은. 그래서 저는 현장을 되게 추천해요. 유튜브로 듣는 거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실제로 저를 보는 거하고 같나요? 달라요? 성경책에 마리아가 남자를 몰랐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식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라 경험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우리의 대부분은 진짜 모르는 게 많아요. 왜? 머리가 들어본 걸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이 본 걸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다라는 말의 참 뜻은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 경험한 게 안다라는 뜻인 거죠. 그게 진짜 아는 건 거죠. 물론 뭐 유튜브로 보는 것도 간접 경험이죠. 근데 그것과 그 현장에 그게 사람이든 장소든 콘서트의 어떤 그 분위기든 그거는 설명할 수 없거든요. 좋은 거를 만나면 우리 안에 걸 끄집어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왜 만남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런 이야기는 뭔가의 만남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거죠. 거기다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님 너무 좋았어. 진짜 어쩜 저렇게 잘하지? 이건 되게 단순하고 전체적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잘한다고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씨앗이 있어야만 저 사람이 되게 잘하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되게 저렇게 알지? 라고 하는 건 그것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예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진동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뭐 내 안에 다 있는데 그냥 집에서 배양하면 안 돼요? 그냥 컵에 콩나물 물 주듯이 그냥 계속 뭐. 근데 이런 게 있죠. 이미 열매인 것은 씨앗을 이렇게 진동하게 하는 이 물리적인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걸 깨우려면 뭔가 완성되고 언어화되고 거기에 호흡이 있는 실체를 자꾸 만나기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주 저쪽에 있는 좋은 게 깨워지는 거죠.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강사료를 받아도 되나? 일을 하고 돈을 받아야지.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노동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힘든 노동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버는 게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직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딱 그 세상 하나만 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이런 게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걸 창조하는 그걸 발견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성경책을 갖다가 써볼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성경책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뭘로가 있거든요. 그게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말씀으로. 말씀으로. 네. 처음에 이게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지 이게? 말 이렇게 한다고 뭐가 창조가 되나? 너무 전설 아닌가? 근데 최근에 어떤 걸 발견했냐면 제가 한 15년 전에 상담 세미나에 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40점을 받다가 90점을 받았는데 한국 엄마들은 그러면 너 조금만 더 해 바로 100점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 왔어. 그러다가 이제 100점을 받으면 방심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엄마는 진짜 성격 자체가 그런 걸 너무 싫어해. 방심하는 거. 너 이번 시험이 끝이 아니야. 이러는 엄마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칭찬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90점을 받았는데 40점 받다가 그 아이가 실제로 그랬대요. 뭐 연대 어떤 교수님인데 자기가 5학년 때까지 공부를 너무너무 못했는데 주변 어른이 그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90 몇 점을 어쩌다가 한번 받으니까 너 얼마나 좋아? 야, 선생님이 좋은데 넌 얼마나 좋겠어? 이 말을 해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서 마치 빛이 있어라 하니까 쫙 되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인공와우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들리나요라는 영화로 찍었는데 마지막에 아버지의 이식장치를 넣고 귀 위쪽에서 소리를 집어넣어요. 자연의 소리를. 근데 제가 아버지 옆에 딱 있었는데 자, 할아버지 소리 들어갑니다 하고 컴퓨터로 엔터를 탁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와우로 해서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와, 들려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70년 만에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의 와, 들려야 이게 들리는 게 아니고 옆에서 아버지 눈을 봤거든요. 근데 아버지 눈동자가 제가 아버지 여기 눈매가 아버지랑 이렇게 되게 똑같고 이제 교정하기 전에 엄마랑 똑같아서 엄마가 많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교정을 함으로 엄마의 흔적을 지웠어요. 저는 뭐 엄마는 섭섭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뭐 정말 잘한 인생의 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아버지의 여기 눈이 저는 항상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는 되게 눈이 크고 되게 호남형인데 왜 저렇게 눈빛이 저렇지? 그러니까 약간 그 개울가에 막 올챙이 알 있고 막 뭔가 점액질 같은 거 많은 그런 느낌의 이런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되게 멋있는데 근데 그 소리가 딱 들어가는 순간 여기가 빛이 쫙 열리는 거예요. 아버지 눈동자에서. 그때 소리가 근데 인간의 이 눈동자가 어디를 좀 되게 많이 닮았죠? 맞아요. 지구나 우주. 되게 비슷해요. 행성의 그 느낌. 행성이 있고 여러 개가 다 있고 인 게 인간의 이 눈동자에 되게 이제 그게 있거든요. 근데 마치 그 어두움의 우주에 이 소리가 들어가니까 빛이 쫙 하고 열리는 느낌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아버지 눈이 그런 거를. 어렸을 적부터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인물은 좋으신 편인데 왜 저렇게 눈빛이 저럴까? 네. 근데 그거는 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어두워졌다라고 확신이 들더라고요. 자, 쉽게 말해서 소리가 안 들려요. 이런 모든 소리가 안 들려요. 우주는 소리가 없잖아요. 네.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린다는 게 진리이고 지식이거든요. 그리고 에너지예요. 소리는. 내용은. 그래서 인간의 뇌에 눈만 그렇게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눈이 그렇게 변한 건 어디가 터치됐기 때문이에요? 우주가 요소에 나와요. 자, 우주가 아니라 뇌. 사실 인공와우라는 게 뭐냐면 그 와우가 이 와우가 아니라 달팽이관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달팽이관은 뭐 하는 거냐면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에다가 갖다 주는 거래요.
자, 그래서 인간의 소리는 결국 다 신호예요. 전기 신호예요. 뇌는 이 전기 신호만 구분해요. 자, 그러니까 신호. 뇌에 전기 신호가 가니까 이게 눈이 쫙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결국은 신호, 언어, 정보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깨달음이 실제 인간의 몸에 야, 내가 좋은데 너 얼마나 좋아? 라고 할 때 실제 몸에서 느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제가 어떤 아줌마들한테 좀 칭찬 좀 해주세요, 남편을. 응? 승진할 때 나도 좋은데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돼, 안 돼? 내 성격 알잖아. 한 번 아니면 아니잖아, 나는 성격 자체가. 근데 이 말은 이 말대로 어두움을 창조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아? 라고 말할 때 이게 동의가 되면 이러면서 놀라면서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 사람 안에 그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 밝은 우주가. 그리고 그 언어를 쓰잖아요. 계속 그게 창조가 돼요. 그래서 이 언어의 힘이 창조의 힘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단순한 배움으로는 안 돼요. 공감, 깨달음, 경험, 변화, 확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 언어를 계속 해요. 살면서. 그러니까 언어는 선순환이에요. 또 끼리끼리 놀아요. 칭찬의 친구는 또 비슷한 애들이에요. 전 그래서 요즘에 그런 생각해요. 옛날에는 겁나 제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난 깨달음도 되게 깊고, 난 해안도 좋고, 세상을 보는 나는 눈도 있고,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런 거 알게 됐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자폭이 엄청 심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계속 해안은 계속 깊어질수록 뭔가 내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난 항상 진중해. 진중하다 못하 심각해. 그래서 여기 항상 주름이 가 있어. 그리고 웃는 애들 보면 참 가벼워 보여. 참 맑다, 애가. 맑아. 참. 또 저런 때가 있어. 또 애가 밝을 때. 이렇게 밝고, 이렇게 라볶이 먹으면서 기분 좋고 그런 때가 있어. 이러면서 난 계속 어떻게 돼요? 자기는 깨달음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제 삶의 질은 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전 요즘 간단한 결론을 내리는데요. 몸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깨달음의 재미, 지식의 재미, 삶의 재미. 근데 저는 오히려 요즘에 그게 너무 지나쳤으면 몸을 써라. 몸을 쓰는 게 그럼 뭐죠? 일단 저는 운동을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운동을 안 하면 이제 에너지의 폭이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마치 핸드폰하고 똑같아서 핸드폰이 배터리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기능을 스스로 끄기 시작해요. 아주 중요한 몇 개만 남겨두고. 이게 인간의 몸의 구조랑 너무 똑같은 걸 제가 발견했어요. 사람들 모를 거야. 저 이거 발견하고 엄청 뿌듯했어요. 핸드폰하고 똑같구나. 배터리가 떨어지면서부터 대부분의 것들을 꺼버리는구나. 심지어는 핸드폰 그 밝기도 스스로 줄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몸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줄이기 시작하고 최소한의 에너지로만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감정을 쓰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정직한 감정 쓰잖아. 나는 막 이렇게 막
일부러 환영하는 척 안 해. 난 뭐 그냥 기분 안 좋으면 어머니 며느리라고 그렇게 항상 밝은 거 아니에요? 뭐 어머니. 그리고 뭐 그렇게 대단한 아들 주신 것도 아니시잖아요, 어머니.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무슨. 그리고는 자기는 정직하다고 생각하죠. 사실 쓸 감정이 없는 거거든요. 왜요? 내 에너지가 없으니까. 나 어떻게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밝은 기운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오는 병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예요. 감정을 너무 많이 써버렸잖아요. 갖다가. 그러니 제가 보기엔 생각이 너무 많으신 분이라면 생각으로 생각을 잡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 몸을 써야 한다. 아, 그러면 몸을 쓰는 건 뭐냐? 운동이다. 운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운동은 필수다. 그러니 정말 괜찮은 정신세계를 같이 운영하시려면 몸을 쓰시기를 추천한다. 왜냐하면 대부분 어떤 결심을 해요. 김미경 원장님 대학도 다니고 오은영 박사님 뭐 상담도 들을 수 있고 김창옥 프로그램 볼 수도 있고 결심을 해요. 내면 세계에 대한. 대부분 그것을 이루게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스태미너거든요. 지속성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한 사람은 제일 먼저 운동을 하라고 그랬어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제일 먼저 당신은 운동을 하세요. 제가 요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아주머니에겐 스쿼트 하루에 500개 추천합니다. 500개. 아침에 250개, 저녁에 250개. 내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면. 전 운동선수 될 거 아닌데요? 아니요. 근육량이 적어지면 뇌가 사고를 좀 더 부정적으로 갖고 간대요. 긍정하는 것도 에너지거든요. 없어요. 그러면 전력 꺼야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감정으로만 사는 거죠. 운영 체계를. 근데 그 최소한의 감정 체계의 친구는 또 그런 애예요. 한번 그 고리가 걸리면 계속 비슷한 애들이 귀신처럼 꼭 붙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뭐라고 하죠? 아, 왜 내 주변에는 이런 것들밖에 없지? 그럼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런 에너지니까 그것들이 귀신처럼 붙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그걸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괜찮은 친구들이 우리가 영업하지 않아도 조금씩 붙기 시작할 겁니다. 100%는 아니어도 전 7, 80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지 같은 친구 중에 1, 20 좋은 친구 있고요. 좋은 친구 중에 1, 20 그지 같은 친구 있거든요. 세상에 100%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좀 흐름을 치고 가는 게 낫겠죠. 꽃이 예쁘게 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랑하고 그 나무 곁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나는 꽃이 안 피어. 근데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꽃이 핀 때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모든 열매는 보통 꽃이 져야 시작된다는 거예요. 꽃은 자존심, 인격은 열매라고 했잖아요. 인간은 너무 자존심 상하면 죽어버리는 거 아세요? 내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럼 자기 이미지 저 사람이 망쳤다고 생각하면 죽이고 싶거나 죽어버리려고 해요. 최근에 본인 자존심이 떨어지신 분 슬퍼하지 마세요. 때가 온 거예요. 열매가 시작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지 않아도 우리는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 생각이 생겼으면 좋겠어요.